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동호회 북쪽 조깅로 바로 옆에 나무 데크 시설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4년 9월 15일 일요일 저녁 9시가 됐습니다. 9시입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동호 상공에 앞으로 이틀 후면 한가위 보름달이 됩니다. 현재는 완전한 원형을 이루진 못했는데요. 오늘이 9월 15일 일요일이고 이틀 후면 9월 17일 화요일 추석입니다. 자, 앞으로 이틀 후 9월 17일 화요일에 완전한 원형을 이루는 한가위 보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는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자, 주변의 풍경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공간이 뒷면에 보이시는 배경이 잠실 석촌호수 동호의 풍경이고요. 정말 바람이 꽤 시원하게 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잠실 석촌호수 동호회 북쪽 조깅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하거나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천 카페에서는 추석 5일 황금 연휴 중에 이틀차를 맞이해 가지고 노천 카페에서 3, 4모 모여서 담소를 나누는 시민들이 꽤 많습니다. 그 다음에 롯데월드타워도 보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접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추석 황금 연휴 5일 중에 이틀째인 9월 15일 일요일 저녁 9시가 막 지났는데요. 자, 오늘은 제가 미국의 50개 주의 특징과 그 주에서 촬영됐던 영화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5년 전에 시중은행에서 부장으로 퇴직을 했고요. 퇴직한 다음에 인문학 서적을 6권 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7번째 신간작을 구상 중인데요. 그게 오늘 전격적으로 공개해드리면 미국의 50개 주의 특징과 대표 영화 등을 담을 미국의 50개 주에 관한 이야기를 저의 인문학 서적 7번째 출간작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5년 전에 시중은행에서 퇴직하고 지금까지 6권을 출판한 내용의 제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독서하는 마라토너의 여행과 자전거 타기. 둘째, 위대한 도전의 시작 몽블랑. 세 번째,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네 번째, 제2차 세계대전. 다섯 번째, 북미 유럽 동아시아 견문록. 여섯 번째, 흥미진진한 미국사. 이상 6권의 인문학 서적을 출간했는데요. 미국에 관하여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 관한 역사 이야기를 많이 탐독을 했고, 그런 것을 기초로 토대로 해서 미국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7번째 작품도 미국의 50개 주의 특징, 또 뭐 대표 영화, 대표 관광지 등을 담을 미국의 50개 주 이야기를 7번째 출간작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50개 주의 특징과 대표 영화를 말씀드릴 텐데요. 그 특징에는 그 주의 각 주의 대표 도시 또는 뭐 대표 음식 또는 미국의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이른바 미국의 3군 사관학교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미국의 북동부 지역에
명문 8개 사립대 이른바 아이비 리그가 각각 어느 지역에 있는지, 그리고 세계 최고의 프로야구 팀인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15개 팀과 아메리칸 리그 15개 팀이 최종적으로 승자를 겨루는 게 각 리그의 우승팀이 월드 시리즈에서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월드 시리즈 우승 횟수 랭킹 1위부터 6위까지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먼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아메리칸 리그 15개 팀과 내셔널 리그 15개 팀에서 각각 우승을 하면, 각 리그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월드 시리즈에서 최종 승자를 가리는데요. 그래서 월드 시리즈 우승 횟수 기준으로 랭킹 1위부터 6위를 이제 말씀드리면 랭킹 1위가 우승을 27회나 했던 뉴욕 양키스, 2위가 우승을 11번 했던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공동 3위가 보스턴 레드삭스와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인데요. 공동 3위로서 우승을 9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승 횟수 랭킹 5위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가 8번 우승해서 5위고요. 6위가 LA 다저스가 우승을 7번 해서 6위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도 포함해 가지고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제가 촬영하고 있는 영상이 1600번째 영상입니다. 제가 2020년 4월 16일에 유튜브를 시작했으니까 내일이면 유튜브를 시작한 지 4년 5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자, 2020년 4월 16일부터 내일이면 2024년 9월 16일까지 만 4년 5개월 동안 유튜브 영상을 촬영해 왔는데요. 현재 1600번째 영상을 촬영하고 있으니까 계산을 해보면 일평균, 매일 평균 하나꼴로 촬영을 해왔습니다. 정확하게는 4년 5개월 동안 1610개를 촬영을 해야 일평균 하나씩 촬영한 셈인데요. 1610개에서 10개가 부족합니다. 10개. 그래서 대략 4년 5개월 동안 매일 평균적으로 하나씩 촬영을 해온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 1600번째 영상을 촬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제가 앞으로 인문학 서적 7번째 출간작으로 미국의 50개 주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구상 중인데요. 그래서 그것의 이제 축소판을 오늘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잠실 석촌호수 동호 상공에는 앞으로 이틀 후면 한가위 보름달이 될 달이 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제 얼굴만 보시지 마시고 잠실 석촌호수 동호의 상공에 떠 있는 저 보름달에 가까운 달을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도 동부 지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동부 지역의 제일 끝에 있는 주가 메인주입니다. 메인주는 매사추세츠 주에서 분리 독립된 주인데요. 메인주는 대표 도시가 포틀랜드라는 도시가 있고, 메인주를 대표하는 영화는 바로 쇼생크 탈출입니다. 메인주에 있는 가상의 교도소를 배경으로 촬영된 게 쇼생크 탈출이고요. 또 쇼생크 탈출은 오하이오주를 배경으로도 촬영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쇼생크 탈출 영화는 메인주와 오하이오주를 배경으로 촬영된 영화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대표 영화라는 것은 결국 그 주에서 촬영됐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인주의 서쪽에 뉴햄프셔주가 있는데요. 뉴햄프셔주의 주도는 콩코드고 뉴햄프셔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는 바로 주만지입니다. 주만지. 그 다음에 그 서쪽에는 버몬트주가 있습니다. 버몬트주는 뉴욕주에서 분리 독립된 주인데요. 버몬트주를 배경으로 촬영된 영화는 죽은 시인의 사회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남쪽으로 미국 역사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매사추세츠주가 있습니다. 자, 매사추세츠주. 그리고 아까 뉴햄프셔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주만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뉴햄프셔주에 그 하노버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그 하노버에 1769년에 개교한 대학교가 다트머스 대학인데요. 다트머스 대학이 미국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 이른바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 다트머스 대학이 뉴햄프셔주의 하노버에 1769년에 개교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매사추세츠주 미국 역사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보스턴이 있는 주인데요.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서쪽에는 찰스강이 있고 그 서쪽에는 케임브리지 지역이 있는데요. 그 케임브리지 지역에 바로 세계 최고의 대학인 1636년에 개교한 하버드 대학교가 있고요. 바로 그 옆에 매사추세츠주 공과대 이른바 MIT 대학이 있습니다. 미국의 양대 공과대는 캘리포니아 공과대 이른바 칼텍이라 하고요. 매사추세츠주 공과대 이른바 MIT라고 합니다. 미국의 양대 공과대 중에 하나인 MIT가 바로 하버드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1년하고도 2주 전에 작년 8월 말에 미국 북동부 지역과 캐나다 지역을 7박 10일의 일정으로 내 식구 가족 여행을 갔었는데요. 그때 하버드 대학을 투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대가 있는 곳은 케임브리지고 그 동쪽에 찰스강이 흐르고 있고요. 그 동쪽에 보스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찰스강을 사이에 두고 찰스강의 동쪽에는 보스턴이 있고 찰스강의 서쪽에는 케임브리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보스턴은 미국 역사의 시작점, 영국의 청교도들이 영국의 종교 박해를 피해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매사추세츠 보스턴의 플리머스 항에 1620년에 도착한 게 미국 역사의 시작인데요. 그 매사추세츠주의 주도가 보스턴입니다. 그리고 매사추세츠주를 대표하는 영화는 바로 굿윌 헌팅입니다. 굿윌 헌팅이 매사추세츠주에서 촬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남쪽으로 이제 코네티컷주가 있는데요. 코네티컷주는 특별히 대표 영화는 없고 유명한 것은 바로 미국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 이른바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 에일 대학교가 코네티컷주의 뉴헤이븐이라는 도시에 1701년에 개교를 했습니다.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에 1701년에 개교를 한 게 에일 대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남동쪽으로 로드 아일랜드 주가 있는데요. 로드 아일랜드 주는 미국의 50개 주 중에 면적이 가장 좁은 주가 바로 로드 아일랜드 주고 섬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주인데요. 50개 주 중에 가장 면적이 좁은 주가 로드 아일랜드 주고 그 로드 아일랜드 주를 대표하는 영화는 덤 앤 더머입니다. 덤 앤 더머. 그리고 로드 아일랜드 주의 프로비던스라는 도시에 미국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 이른바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 브라운 대학이 그 로드 아일랜드 주 프로비던스에 1764년에 개교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제 남서쪽으로 뉴욕주가 있습니다. 뉴욕주는 대표 영화가 워낙 이제 유명한 스파이더맨, 섹스 앤 더 시티, 또
티파니에서 아침을 이런 영화들이 뉴욕주를 배경으로 촬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뉴욕주의 남동쪽 끝에 항구 도시가 미국의 제1의 도시이자 세계 경제의 중심 뉴욕시인데요. 자, 뉴욕시 그곳은 미국의 제1의 도시이자 세계 경제 중심답게 가장 큰 도시입니다. 미국에서는 인구가 약 880만 명 정도 되는데요. 뉴욕시는 자, 5개 특별 자치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맨해튼, 브루클린, 퀸즈, 브롱크스, 스태튼 아일랜드 이상 5개 특별 자치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 중에 맨해튼은 제가 작년 9월 1일에 맨해튼에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미국 북동부 지역과 캐나다 지역을 4식구 가족 여행을 갔을 때 마지막에 갔던 곳이 뉴욕 맨해튼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현지 시각 기준으로 2023년 9월 1일에 세계 경제의 중심 뉴욕 맨해튼에 있었었는데요. 그 맨해튼의 한복판에는 센트럴 파크가 있고 또 타임스 스퀘어도 있고요. UN 본부도 있고 9.11 테러 당시에 붕괴됐던 세계 무역센터 빌딩 그 자리에 초대형 인공 폭포가 있고 그 옆에 세계에서 6번째로 높고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2번째로 높은 높이 541m 높이의 원월드 트레이드 센터 빌딩도 있고요. 여하튼 뉴욕 맨해튼 중심에 있는 센트럴 파크 북서쪽으로 약 1km 지점에 미국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 중에 하나인 즉 아이비 리그 중에 하나인 컬럼비아 대학이 맨해튼 센트럴 파크 북서쪽으로 약 1km 지점에 1754년에 개교를 했습니다. 1754년에 컬럼비아 대학이 맨해튼에 개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뉴욕주의 북서쪽에 이타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그곳에 1865년에 아이비 리그 중에 하나인 코넬 대학이 개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최강 팀인 월드 시리즈 우승 횟수 27회에 빛나는 뉴욕 양키스가 뉴욕시의 5개 특별 자치구 중에 브롱크스의 연고를 두고 있습니다. 뉴욕시 전체가 아니라 뉴욕시에 있는 5개 자치구 중에서 브롱크스의 연고를 두고 있는 게 바로 세계 최강의 프로야구팀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 팀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월드 시리즈 우승 횟수 7회로 랭킹 6위가 LA 다저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LA 다저스는 원래 뉴욕에 있는 5개 특별 자치구 중에 브루클린에 연고를 두고 있었는데 로스앤젤레스로 연고지를 옮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욕주를 대표하는 영화는 바로 섹스 앤 더 시티, 스파이더맨, 티파니에서 아침을 이런 영화들이 뉴욕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 다음에 뉴욕주의 서쪽에 뉴저지주가 있는데요. 뉴저지주를 대표하는 영화는 바로 저지 보이스입니다. 저지 보이스. 그리고 뉴저지주는 가장 큰 도시가 뉴어크입니다. 제가 작년 8월 말에 미국 북동부 지역 캐나다 여행을 갈 때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한 14시간 타고 뉴저지주에 있는 뉴어크 국제공항에 도착을 했는데요. 보통 요즘은 그 허드슨강을 기준으로 동쪽이 뉴욕주 뉴욕시이고 서쪽이 뉴저지주 뉴어크 지역인데요. 자, 그 요즘은 서울에서 우리 한국에서 뉴욕을 갈 때 그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뉴저지주에 있는 뉴어크 국제공항으로 많이 갑니다. 그
뉴욕시에 있는 존 F 케네디 국제공항도 있긴 하는데요. 요즘은 뉴욕시에 있는 존 F 케네디 국제공항보다는 뉴저지주 뉴어크 국제공항을 더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저지주를 대표하는 영화는 저지 보이스입니다. 자, 그리고 뉴저지주의 프린스턴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 프린스턴에 아이비 리그 중에 하나인 프린스턴 대학이 1746년에 개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뉴저지주의 서쪽에 펜실베이니아 주가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주의 동쪽 끝에는 필라델피아가 있고요. 서쪽 끝에는 피츠버그가 있고 그 중간에는 펜실베이니아 주의 주도인 해리스버그가 있는데요. 제가 미국 북동부 지역 캐나다를 작년 이맘때 여행을 할 때 첫날 밤을 잤던 곳이 바로 펜실베이니아주의 주도인 해리스버그였고 그 근처에 100년 이상 역사를 갖고 있는 허쉬 초콜릿 공장도 있습니다. 본사가 있습니다. 본사. 그 다음에 그 펜실베이니아주의 동쪽 끝에 있는 필라델피아는 과거에 미국의 수도가 1801년에 워싱턴 DC로 옮기기 전에 임시 수도로 10년 정도 활용됐던 도시가 필라델피아입니다. 미국의 최초의 수도는 뉴욕시였고요. 그 다음이 필라델피아, 그 다음이 워싱턴 DC로 옮겼는데요. 자, 필라델피아는 미국의 임시 수도로 있었던 기간은 1790년부터 1800년까지 10년 동안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필라델피아에가 미국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 이른바 아이비 리그 중에 하나인 펜실베이니아 대학이 있는데요. 자, 그 펜실베이니아 대학은 경영대학원 와튼 스쿨이 유명하죠. 지금 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45대 대통령인데요. 그분이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경영대학원 와튼 스쿨 출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국민의힘의 안철수 의원께서도 와튼 스쿨 출신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설립자는 미국 달러 지폐 7가지 혼종 중에 $100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인 벤저민 플랭클린이 1755년에 필라델피아의 아이비 리그 중에 하나인 펜실베이니아 대학을 설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펜실베이니아 주를 대표하는 영화는 바로 로키입니다. 로키. 실버스타 스텔론이 주연하는 복싱 영화가 로키죠. 펜실베이니아 주를 대표하는 영화가 로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주가 델러웨어 주인데요. 미국의 현재 대통령이신 제46대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 바로 델라웨어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작년에 미국 북동부 지역 여행을 할 때 그 델라웨어 주도 통과를 했는데요. 거기에 휴게소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라는 큰 간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델라웨어주 뉴캐슬 카운티의 윌밍턴시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저도 있습니다. 원래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펜실베이니아 주의 한 병원에서 태어나셨는데 정치 활동은 이제 델라웨어 주에서 하셨던 거죠. 1972년도에 연방 상원 의원에 처음 당선됐던 곳이 델라웨어 주입니다. 그곳에서 연방 상원 의원 임기 6년의 연방 상원 의원을 6차례나 해서 총 36년 동안 연방 상원 의원을 하셨고 2009년부터 2017년까지는 8년 동안 부통령을 하셨고 2021년부터 2025년 초까지는 4년 동안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을 하고 계시죠. 자, 그리고 그 델라웨어 주를 대표하는 영화는 파이트 클럽입니다. 파이트 클럽. 자, 그 다음에 델라웨어 주는
미국의 본토에 있는 주 중에는 이 면적이 가장 좁습니다. 아까 그 북동부 지역의 로드 아일랜드 주는 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까지 다 포함하면 50개 주 중에 로드 아일랜드 주가 면적이 가장 좁은데요. 반면에 섬을 제외한다면 미국 대륙 본토만 따진다면 델라웨어 주가 면적이 가장 좁습니다. 델라웨어 주를 대표하는 영화가 파이트 클럽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주가 메릴랜드 주입니다. 메릴랜드. 아까 그 다음에 뉴욕 주를 소개해 드릴 때 아까 뭐 뉴욕 양키스 프로야구 팀도 소개해 드렸고 그 다음에 맨해튼에 1754년에 개교한 아이비 리그 중에 하나인 컬럼비아 대학도 소개해 드렸고요. 또 뉴욕주의 북서부의 이타카라는 도시에 1865년 남북전쟁이 종전된 연도인 1865년에 뉴욕주의 북서부의 이타카라는 도시에 개교한 코넬 대학도 소개해 드렸는데요. 미국의 3군 사관학교 중에 6군 사관학교 웨스트 포인트가 바로 뉴욕주 허드슨강 중류 정도에 있습니다. 자, 왜 미국의 6군 사관학교를 웨스트 포인트라고 하냐면 그 허드슨강의 하류, 맨해튼의 남쪽에 허드슨강 하류, 그곳에서 대서양과 만나는데요. 그 대서양과 허드슨강의 하류가 만나는 그 정도 위치에 바로 요새 이름 웨스트 포인트 요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육군사관학교 명칭을 웨스트 포인트로 칭했는데요. 그럼 실제 육군사관학교는 어디에 있냐면 그 허드슨강 하류에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 허드슨강 중류 정도에 웨스트 포인트 시가 있습니다. 그곳에 미국의 육군사관학교 웨스트 포인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릴랜드 주를 지금 소개해 드릴 차례인데요. 메릴랜드 주에는 아나폴리스라는 도시도 있고 볼티모어라는 도시도 있는데요. 볼티모어와 아나폴리스가 유명합니다. 그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에 미국의 해군사관학교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대통령 별장이 캠프 데이비드인데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북서쪽 97km 지점 메릴랜드 주에 미국의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릴랜드 주를 대표하는 영화는 더 와이어입니다. 그 다음에 그 메릴랜드 남쪽이 수도 워싱턴 DC인데요. 워싱턴 DC는 50개 주 어디에도 속하지 않죠. 그래서 워싱턴 DC를 배경으로 한 영화는 워낙 많죠. 백악관 최후의 날, 백악관이 이제 무너지는 불타는 날, 그런 백악관을 배경으로 한 그러한 영화가 꽤 많죠. 가장 최근에 봤던 영화가 백악관 최후의 날이라는 그러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워싱턴 DC 남쪽으로 바로 버지니아 주가 있는데요. 버지니아 주를 대표하는 영화는 링컨입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랭킹 1위가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인데요. 링컨 대통령을 소재로 한 영화가 링컨인데요. 버지니아 주를 대표하는 영화입니다. 그 다음에 버지니아주 남쪽에 노스캐롤라이나가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그 대표하는 영화가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게 바로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를 배경으로 한 영화이고요. 그 남쪽에 있는 주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를 대표하는 영화는 노트북입니다. 노트북. 과거에 1861년부터 1865년까지 미국의 내전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전쟁, 시빌 워라고 하죠. 내전. 1861년부터 1865년까지 4년 동안 전개된 남북전쟁 당시에 북부 지역은 노예제를 반대하고 남부 지역은 노예제를 찬성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1860년에 당선이 되니까 노예제를 반대하는 링컨 대통령이 당선되자 남부 지역의
7개 주를 필두로 해가지고 미 합중국 연합에서 탈퇴를 하고 남부 독립국가를 세워버렸었죠. 그래서 대통령에 취임한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치르면서 북군이 승리해서 남부 지역에 미 합중국 연방으로부터의 탈퇴를 차단시켜서 미국의 분단을 막고 남북 통합을 이뤄서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기틀을 다졌던 인물이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랭킹 1위입니다. 부동의 랭킹 1위입니다. 참고로 3년 전에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를 워싱턴 DC에 본사를 두고 있는 케이블 방송 C-SPAN이라는 케이블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미국의 역사학자 교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랭킹 1위부터 10위까지를 선정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랭킹 1위가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2위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3위가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4위가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5위가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6위가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 7위가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8위가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9위가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10위가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입니다. 그 중에 랭킹 1위가 랭킹 1위가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인데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 전쟁을 치러가면서까지 남북의 분단을 막고 남북 통합을 이뤄냈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랭킹 1위가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이고 미국의 달러 지폐 7가지 권종 중에 5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미국의 달러 지폐 7가지 권종의 초상화 주인공을 소개해드리면 1달러 지폐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2달러 지폐, 행운의 2달러 지폐는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5달러 지폐는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10달러 지폐는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 20달러 지폐는 제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 50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은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의 총사령관이었고 제18대 대통령이 되는 율리시스 그랜트, 100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은 독립선언서 공동기초자 5인방 중에 한 분이자 아까 아이비리그 중에 펜실베이니아 대학을 설립한 벤저민 플랭클린입니다. 자, 그래서 버지니아주를 대표하는 영화가 아까 링컨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아까 사우스 캐롤라이나주를 대표하는 영화가 노트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남북전쟁 당시에 그 남부의 7개 주가 먼저 미 합중국 연합으로부터 이탈하고 남부 연합 국가를 건국을 하고 대통령까지 별도로 선임을 해버리니까 미 합중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남북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북군이 승리해서 남부의 지역들이 미 합중국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차단시켰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남북전쟁 당시에 남부의 7개 주들이 처음에 7개 주가 분리를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몇 개 주가 또 추가로 또 분리 독립을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미 합중국 연합으로부터 이탈을 주도했던 그 남부의 주가 바로 주도했던 주가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입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그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를 대표하는 영화가 바로 노트북입니다. 그 다음에 그
그 아래에 있는 주가 조지아주입니다. 조지아주는 애틀란타라는 도시가 유명하고요. 1996년에 애틀란타 하계 올림픽이 열렸었죠. 그래서 그 조지아주를 대표하는 영화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입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장수 대통령이 바로 지금도 살아계시는 제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이신데요. 이분이 1924년 10월 5일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3주 정도 지나면 10월 5일에 탄생 100주년이 되시는데요. 아직도 생존해 계시죠. 한 9년 전인 2015년도에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에 걸리셔가지고 현재 투병 중이시긴 하지만 다음 달 10월 5일이면 탄생 100주년이 돼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장수 대통령이 바로 제39대 대통령 지미 카터이신데요. 이분이 조지아주의 땅콩 농장주 출신이시죠. 그 다음에 조지아주의 주지사도 역임을 했었고요. 자, 그래서 조지아주를 대표하는 영화가 바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서쪽에 엘라베마주를 대표하는 영화가 보름달 아직 되진 않았지만 이틀 후에 한가히 보름달이 될 달이 지금 석촌호수 동호 상공에 떠 있죠. 보고 계시죠? 엘라베마주를 대표하는 영화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톰 행크스 주연의 마라톤에 관한 이야기 바로 포레스트 검프입니다. 포레스트 검프가 바로 엘라베마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서쪽에 있는 주가 바로 미시시피 주인데 유명한 도시는 잭슨입니다. 잭슨. 그런데 대표 영화는 따로 있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서쪽에 있는 주가 루이지애나 주고요. 대표하는 도시가 뉴올리언스, 재즈 음악의 본고장인 뉴올리언스인데요. 그것도 대표하는 영화가 있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버지니아주에서 분리 독립된 주가 두 개가 있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 분리 독립된 주가 켄터키주와 웨스트 버지니아주가 버지니아주에서 분리 독립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켄터키주는 대표 영화가 있진 않고요.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유명하죠. 켄터키주를 대표하는 영화는 따로 있진 않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탄생지이죠. KFC의 탄생지가 바로 버지니아주에서 분리 독립된 켄터키주이고요. 웨스트 버지니아도 버지니아주에서 분리 독립됐는데요. 웨스트 버지니아주는 석탄 산업이 유명한데요. 그곳을 대표하는 영화는 이블 데드입니다. 이블 데드. 그 다음에 또 그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분리 독립된 주가 테네시주입니다. 테네시주를 대표하는 영화는 정정하겠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주는 석탄 산업이 유명한데요. 그곳을 대표하는 영화는 데드 캠프입니다. 데드 캠프. 웨스트 버지니아를 주를 대표하는 영화, 그곳을 배경으로 촬영된 영화가 데드 캠프이고요. 테네시주를 대표하는 영화가 바로 이블 데드입니다. 이블 데드. 테네시주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분리 독립됐습니다. 자, 테네시주를 대표하는 영화 바로 이블 데드인데요. 자, 테네시주는 뭘로 유명할까요? 컨츄리 음악과 블루스로 유명합니다. 자, 지금 최근에 며칠 전에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선거를 56일 앞둔 시점에서 며칠 전에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첫 TV 토론을 개최를 했는데요. 그 개최된 장소가 펜실베이니아주의 동쪽 끝에 있는 펜실베이니아 주도 필라델피아의
국립헌법센터에서 개최가 됐는데요. 자, 그 펜실베이니아주의 필라델피아에서 첫 TV 토론이 끝나고 나서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공식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 테일러 스위프트 잘 아시다시피 올해 2월 달에 그래미 어워즈 올해의 앨범상을 역사상 최초로 4번째 수상을 하셨죠. 그동안 그 전 기록은 그래미 어워즈 올해의 앨범상을 3번 수상한 분이 3분이 계셨죠. 공동 1위였는데요. 다 잘 아시다시피 프랭크 시나트라, 폴 사이먼, 스티비 원더 이 3사람이 그래미 어워즈 올해의 앨범상을 3번씩 수상해서 공동 1위였는데요. 그 기록을 올해 2월에 세계적인 팝스타 슈퍼스타인 테일러 스위프트가 그래미 어워즈 올해의 앨범상을 역사상 최초로 4번째로 수상해서 그 기록을 경신했고요. 사업가가 아닌 사람으로는 최초의 억만장자 반열에 올랐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1989년 12월생이니까 올해 12월이 되면 만 35세밖에 안 되는 정말 젊은 분인데요. 재산 추정가가 1조 8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가가 아니고 음반 판매와 해외 순회 공연 이걸로만 해가지고 1조 8천억의 재산을 형성해서 사업가가 아닌 사람으로는 최초의 억만장자가 바로 세계적인 팝스타 슈퍼스타인 테일러 스위프트인데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 대선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의 첫 TV 토론 직후에 그 슈퍼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카멀라 해리스 후보 지지를 선언했기 때문에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 입장에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그런 기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테일러 스위프트가 원래 태어난 곳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같은 주인 펜실베이니아주에서 태어났는데요. 12살의 나이에 컨츄리 음악을 배우기 위해서 바로 테네시주로 이사를 와서 테네시주에서 컨츄리 음악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테네시주가 테일러 스위프트의 거주지 음악을 배운 그러한 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테네시주를 대표하는 영화가 이블 데드입니다. 그 다음에 남부 쪽의 주로 가보면 플로리다주입니다. 플로리다주는 가장 유명한 곳이 휴양도시 마이애미이죠. 그리고 지금 미국의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